한번 오시니까 이야기했는데 그 105페이지 말 104페이지에 어제 풀어봤던 15번 문제 있잖아요. 네, 계산 문제. 이거 제가 뺏기고 싶다 했잖아.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이 내용의 문제인데 상당히 뺏기고 싶은 문제다. 이 문제가 실전에 그대로 올래 나왔다 치면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전국의 수험생들은 아마 90%는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비까지 포함시켜가 계산 문제 낸 문제가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달아봤다 안 달아봤다 안 달아봤다 이 말이지. 그렇죠? 문제풀이 하면서도 이 교재를 갖고 풀어본 사람만이 이제 감을 잡는 거지. 그렇죠? 뺏기고 싶은 문제네. 자, 10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및 협회인데 그렇죠? 우리 그 기본수 교재는 거래 정보망하고 협회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집은 또 같이 묶어 놨네. 그렇죠? 묶어 놓은 이유는 아마 별 의미는 없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우리 협회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거야. 그렇죠? 자, 105페이지에 대표 유형 봅시다.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거래 정보 사업자라는 것은 이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거래 정보 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요 한번 봐봐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장난 잘 쳐요. 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개뿌리면은 알겠어요? 한다 개뿌리면은 알겠어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무조건 지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장관으로부터 지정 안 받고도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리가 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두 유형이 있게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그렇죠? 지정받은 사업자가 있고 뭐 지정 안 받은 사업자 두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여야 한다 F만 전부 다 지정받은 사업자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 표현 갖고 뭐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알았죠? 칠지 안 칠지는 원래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알았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아라 하는데 1번에 시도지사는 지정할 수 있다. 틀렸었잖아 바로. 그렇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X죠. 2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거쳐야 한다? 거쳐야 된다 말이지.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처분은 청문 대상이잖아요.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세요. 자, 잘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원래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줄 안 꺼보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거 줄 딱 꺼나 봐봐요. 알겠어요? 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알겠어요? 어디서 뺏겨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줄 끊는 문장을 앞에 집어넣었잖아요. 자, 제가 문장을 바꿔 볼게요. 알겠어요? 요걸로 바꿔 넣어 볼게요. 요걸로. 알겠어요? 요걸로. 어디 갔겠노? 지정 취소 사유는 안 적었구나. 안 적었네. 알겠어요? 안 적었네. 알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이 말이지.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렇죠? 사망하거나 해산을 해요.
그래서요. 이미 장관으로부터 사업자로 받았는데 개인인 사업자는 사망할 거고 법인인 사업자는 해산할 거 아닙니까? 그 사망하거나 해산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질문에 답을 뭐 하는 거는 알수요. 이걸 기억을 뭐 해서 그래요. 지정 취소 사유. 그러세요. 지정 취소 사유. 그래서 지금 이 줄 끊는 것도 봐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이 드러나면 지정 취소 사유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정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해도 지정 취소 사유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을 이유로 하는 그 단어를 요걸로 바꿔 넣어봐요. 지정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것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요리 바꿔가 읽어봐요. O겠어요? X겠어요? 자,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표현을 살짝 바꿔 놓으니까 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을 이유로 하는 그 단어를 요걸로 바꿔가 읽어. 오라 오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손자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 드러나가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정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망하거나 해산한 것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무슨 손자겠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아시죠? 2번이 X인데 요 문장에 그 줄 끊는 부분을 요 글자로 바꿔가 탁 넣으면 또 뭐 O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논리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취소 처분, 행정 처분으로서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취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거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 논리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한 거는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느냐 하는 걸 앞에 적어줘야 이게 100%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것 때문에 실컷 문제풀이 열심히 했는데도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X예요.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가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 거친 다음에 취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 그러면 등록을 우연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맞아요. 그러면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낼 때 사전에 청문 절차 거쳐야 한다 안 거쳐야 거쳐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데 등록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는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 그 사망이나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 내릴 때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는 소리예요. 그 취소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이 청문 대상이냐 아니냐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하는 그걸 활용해 버리면은 뭐다 또 여러분 또 틀리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하면서 문제집 갖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풀어보는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 지문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이건 명심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1월달에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느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알겠어요. 기본서는 어느 출판사 거든지 간에 한 권을 딱 정해두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집을 사야 되잖아. 문제집은 아세요?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오만 출판사 거 시간 되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다양한 출판사의 문제집을 다 사가 다 풀어봐야 되는 게야. 그러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힘 닿는 데까지. 그러죠. 기본수는 한 권 딱 정해놓고. 그러죠. 3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숫자 갖고 장난친 거예요. 30일 이내가 아니고 뭐 3개월 이내에 일이 돼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되고 그 숫자가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요건이 뭐 한 4-5가지나 되는데 한 개를 소개해 놨겠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해놨는데 알았어요.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가만 틀린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의미 다른 의미 다른 의미잖아. 그거 때문에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놨어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무슨 정지사유다? 업무 정지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렇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거래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거래정보망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한다는다 한다라는 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완성된 매물 정보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로 가봐요.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 자, 1번에 1번 지문하고 그 위에 대표 유형의 1번 지문하고 비교를 해봐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단어만 살짝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자, 1번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오죠. 2번 불응응상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정 요건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뭐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그거 줄 딱 꺼봐봐요. 그러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도 O인지 X인지를 판단해봐요.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O라요 X라요? 또 봐봐. 실전에 그렇게 내면 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O예요. O. 알겠어요? O. 알겠어요? O. 알겠어요? 우리가 부가통신 사업자라야 돼. 알겠어요? 근데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이제 추가적인 지정 요건을 4가지나 더 갖춰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추가적인 지정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는 뭐 없어도 오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외워가 있는 지정 요건, 알겠어요? 다 시행 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옵니다. 알겠어요? 자, 1번에 3번하고 알겠어요? 위에 대표 유형의 3번하고 비교를 해봐요. 알겠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30일 이내, 3개월 이내 이제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위에 대표 유형에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리 적어놨잖아. 그런데 밑에 3번 지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리 놨잖아요. 자 봐봐요. 이게 시험 출제 스타일이라는 거야.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말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4번 1번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도 승인 대상이다라는 거죠. 변경도 승인 대상이에요.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X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가 그렇죠. 제가 지문을 또 이렇게 낼게요. 만약에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잖아요.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OX. O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지정 취소 사유예요. 알겠어요? 지정 취소 사유. 알겠죠? 거기다가 잡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래도 O예요, X예요? O예요. 알겠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뭐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반 시 처벌의 내용을 묻지 않았을 뿐이지 실전에 들어가면 위반 시 처벌의 내용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됐죠? 뒷페이지 2번 틀린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위반해도 지정 취소 사유예요. 알겠어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도 O죠. 알겠어요?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예요. 알겠어요?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요까지 읽었어요. 뒤에는 보지 말고 지정 취소 사유 맞아요. 그렇지요. 지정 취소 사유 맞아요. 그렇지요. 근데 지정 취소는 자 봐봐. 지정 취소는 절대적 처분이다, 상대적 처분이다. 상대적 처분이에요. 그러면 해야 한다가 맞다, 할 수 있다가 맞다. 할 수 있다가 맞다. 그 지정 취소해야 한다, 걔가 틀려버렸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부분이 틀렸다 이 말이지. 자, 제가 시험 지문을 또 바꾸겠습니다. 에? 시험 지문을 바꾸면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OX 판단을 해봐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OX. O입니다. O. 알겠습니까? 방금 지정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 취소 사유라 그랬잖아. 그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해야 되잖아. 화요일 한다 하면 O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면 또 틀리고. 알겠어요?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알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한번 봐봐요. 자, 시험 지문이 이렇게 두 줄이 딱 나오든 세 줄이 나오든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알겠어요? 시험 출제할 때 알겠어요? 요 앞부분에서 장난칠까? 요서 장난칠까? 요서 장난칠까? 요서 장난칠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지문을 읽을 때는 연습할 때도 모의고사나 이 문제풀이 할 때도 첫 글자부터 마침표까지 똑같은 집중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알겠어요? 쭉 읽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어이? 앞부분에서 장난칠지 뒷부분에 장난칠지 어디에 장난칠지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이 훈련을 하셔야 돼.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의뢰하고 그렇죠. 5번 자 물어볼게요. 그럼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으면 위반이 위반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알겠어요? 위반이면 제재가 뭐다? 지정 취소 사유도 되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돼요.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된다 했잖아. 위반 시의 처벌의 내용은. 뭘 물을지 몰라. 그 다음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맨다 통보해야 한다. 그렇어요. 아까도 나왔죠? 그렇어요. 모르니까 통보해가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도록 해야 돼. 3번 옳은 것은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OX, X인데 바로 틀려버렸죠? 알겠어요. 아까 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틀린다 했잖아. 알겠어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오네. 그렇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위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반이다 그랬잖아.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위반 시에 제재가 뭐라 그랬어요? 안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X 이런단 말이지. 그러세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알겠어요? 누가 위반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다 맞지? 그러세요? 위반이죠? 처벌의 내용이 뭐예요? 자, 앞페이지 봅니다. 앞페이지의 대표 유형의 5번을 봐봐요. 대표 유형의 5번 지문을 봐봐요. 무슨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 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3번 문제에 4번 지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가 맞잖아. 방금 앞 페이지에서 점검해놓고 또 뒤에서 또 모르잖아요. 봐봐요. 이렇단 말이지. 자, 그 다음 3번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잖아. 그 위에 2번에 5번에서 달아봤잖아. 알겠어요? 그 어디서 장난칠지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봐봐요. 저는 다 외웠겠다 안 외웠겠다? 자,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일부는 외워져 있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100% 외워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 자주 강의를 하고 자주 읽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쟤한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거래가 완성된 때는 10일 이내에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좀 읽다가 더 걸려요.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 게 더 걸려요. 문장이 뭔가 이상한데 그럼 턱 걸려. 그러니까 다시 눈으로 살짝 살펴보면 10일이네? 아닌데 이리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일이네가 아닌데 그러면 며칠이네지 생각을 떠올려다 보니까 이제 지체 없이 가는 게 기억이 나는 거야. 처음부터 지체 없이가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제 현상을 이야기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라 이 말이야. 그렇죠? 강의하는 사람 100% 다 외화가 있겠어요? 못 외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못 외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못. 107페이지 4번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잖아요. 기출문제. 지정 취소 사유. 이때까지 여러 개 점검했잖아. 자, 기억 봅니다.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즉 승인받지 않고 알겠어요.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도 무슨 사유다? 지정 취소 사유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골라라 했지 뭐 과태료를 물은 적은 없어. 그래도 다른 문제에서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는 건 물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놓자라는 거지.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에 알겠어요.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이내에 설치하면 돼요? 1년 이내잖아. 그럼 6개월 이내에 설치 안 했다고 지정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디귿은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야. 리얼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 해버렸다? 사망했다 이 말이지.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했다 해산해도 지정 취소 사유라. 이 경우는 리얼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는 거죠. 미엄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거래 위반해서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더니 한 개만 빼고 디귿만 빼고.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제가 1월 달부터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달에 표를 하나 날아드린 것 같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익히라 합니다. 제재분류표 날아드리가. 알겠습니까? 그 작업을 안 하면은 고득점 안 됩니다. 고득점 안 됩니다. 제가 이 과목 처음에 1월 달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문제가 많게는 8문제까지 언급이 된다 그랬어. 8문제 20점이에요.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거는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암기할 때 조금의 힌트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찌감치 3월 달부터마다 계속 반복해서 익히라 한 거야. 돌았으면 까먹고 또 까먹고 익히고 하라 한 거다. 자 5번 문제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기억을 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취소 사유 맞아요. 해야 한다가 맞다, 할 수 있다가 맞다. 할 수 있다잖아. 그러면 O라요, X라요. X, 기억은 X. 니은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건 조금 이런 문제네.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그걸 줄 딱 꺼내 봐봐요. 거기에 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도 확신을 못 가지겠다. 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만이 가입 이용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바로 등록증 사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O다 X다 O야 되는 거예요. 일단 O로 체크해놔 봐봐요. 알겠어요? 근데 그 가입 이용 신청서 하는 게 조금 걸리네. 디귿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일간신문의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옵니다. 알겠어요? 옵니다. 체크해봐요. 디귿도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정보 공개를 어디다가 하도록 돼 있어요? 일간신문에 하든지 아니면 거래정보망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지문은 정보망에 가입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했으면 어디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일간신문에. 그래서 O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은 오히려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하는 말을 잘 써준 거예요. 그래서 O입니다. 리얼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 줄 딱 꺼내봐봐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망 사업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
근데 그 컴퓨터 설비는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것이지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컴퓨터 설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래서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아니고 신청하는 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다. 미음 자원과는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까? 30일입니까? 30일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그 지정 신청 받게 되면 며칠 이내 지정을 해준다? 30일 이내. 그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체크해라 했는 게 몇 개예요? 2개죠. 니은과 디귿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니은과 디귿.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입이용 신청서에 그 이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데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지정 요건이 알겠어요? 지정 요건 한번 봐봐요. 여기에 지정 요건. 이거 한번 봐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몇 명 이상이라 해야 돼요. 500명 이상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 맞다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잖아. 그럼 가입 이용 신청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 이용 신청서 500장 이상이 들어가야 돼. 제출돼야 돼. 근데 이 가입 이용 신청서가 뭐 허위일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좋지만 무슨 증 사본을 첨부해라?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이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알겠어요? 가입 이용 신청서 500장 이상 하고 또 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확실히 O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입 이용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한다 하는 말이 조금은 걸리는 게 이제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다 해야 되느냐, 가입 이용 신청서에 첨부한다 하느냐, 그걸 조금 걸렸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틀렸다고 보기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O로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개, 니은과 디귿. 6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어라. 그래서 옳은 거 기억해 봐봐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O네. 알겠어요? 니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뭐 1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할 것 하는데 요 왜 돼 있습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돼 있잖아. 그래서 그 숫자가 틀려버렸죠. 디귿 정보 처리 기능사가 아니고 뭐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디귿 또 틀렸죠. 리얼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이 아니고 뭐 1인 이상이잖아. 그래서 틀려버렸죠. 미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O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과 뭐 미음 두 개뿐입니다. 지정 요건을 묻는 거다. 이 지정 요건, 그렇죠. 이 숫자 헷갈립니다. 잘 기억해놔야 돼.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뭐 30인 이상, 30인 이상. 그리고 그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돼 있죠. 옛날 자격시험에 9회인가 10회 때 아주 오래됐어요. 그때 기출된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놨는 모인데 알겠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 있어요 없어요? 쉬는 시간에 인터넷에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에? 해봐요. 그 정보처리 옛날에 이게 9회 때인가 10회 때 시험 출제할 당시에는 우리 자격증 제도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겠지만은 현재는 아마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졌을 거예요. 산업기사 자격증 제도로 바뀌었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뭐 이렇게 장난치면 되나? 안 되지. 알겠습니까? 자, 아마 쉬는 시간에 확인해봐. 기능사 자격증이 없을 때. 그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그것이요. 자, 1번 장관이 정하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될 것이고, 2번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 및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입니까? 아니면은 등록증 사본입니까? 등록증 사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4번 부가통신 사업자라 해야 되니까 4번도 O죠. 5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니까 5번도 O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국어 테스트, 저도 국어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7번 문제의 문제가 지정신청서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봐봐요. 지정신청서 이거하고 가입 이용 신청서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렇죠? 맞지? 그럼 아까 앞에 문제 봐봐요. 앞에 5번 문제에 네모 박스 안에 니은 한번 봐봐요. 니은.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해놨잖아. 에이? 가입 이용 신청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그러니까 우리 O 처리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7번 문제로 가봐요. 7번 문제로 가면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에이? 그 자격증 사본 때문에 틀린 거잖아. 자, 그럼 봐봐요. 에이? 등록증 사본은 잘 여기에 첨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첨부하는 거예요. 7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첨부하는 서류로 보이고, 앞에 5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첨부하는 서류로 보이잖아. 맞죠?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등록증 사본을 국토부에 내는 거잖아. 지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국토부에 우리가 가입용 신청서를 내긴 내지만은 지정 신청서에 첨부 서류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정 신청서에 첨부 서류 이것도 내고 플러스 뭣도 내고 등록증 사본도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등록증 사본은 여기에 첨부하는 거라, 여기에 첨부하는 거라. 여기에 첨부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죠. 맞죠? 그러면 앞에 5번의 니은은 O라요, X라요? 5번의 니은은 O라요, X라요? X가 되겠지.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니은을 O로 처리한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걸 여다 첨부하든 국토부에 내는 거는 맞다 안 맞다? 맞긴 맞지. 알겠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뭐다? 여 첨부하는 건지 뭐다? 엄밀히 따지면 논란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봐봐요. 5번 같은 문제가 실전에 나오잖아. 5번 같은 문제, 5번 시험 실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 신청도 해보는 게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7번 문제를 낼 때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보이는데 5번 문제를 낼 때는 가입용 신청서에 첨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애매한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알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다 국토부에 내는 건 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할 거리 찾다 보면 그런 것도 이 신청거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5번 문제 같은 게 이 신청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08페이지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주제로 갑니다. 협회. 그렇죠? 협회. 이 협회 문제는 시험에 뭐 자주 안 내는 게 맞는데 이상하리만큼은 한 문제씩 잘 나오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협회와 관련된 문제를 틀리면 곤란합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대표 유형 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번 O입니다. 요거 그대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문장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문장 보면서 답을 해요. 그 문장 보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해요. 자, 협회를 여러분들이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문장 보고 답을 해요. 응? 회원 뭐고? 회원 그 회원 300인 이상이 왜 한단 말이고? 자, 봐봐요. 그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난 다음에 협회 만들 수 있겠나? 협회는 한 개만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 지금 협회가 만들어져 있어도 별도의 또 협회를 또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이고 그 강의 다 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수지. 그렇죠. 협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옛날에는 협회는 무조건 한 개라야 돼요. 왜? 법조문이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의 법적인 의미가 그런 차이가 나요. 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면은 협회는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라. 그런데 지금 중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좀 오래됐지만은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협회가 몇 개로 쪼개졌다? 2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 자기들끼리 합의봐가 협회를 통합했어. 하나로. 그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협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개업권이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또 협회 만들자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제일 먼저 뭐부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게 절차예요. 이게 요 그림이. 자, 근데 봐봐요. 그 1번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라 그랬잖아.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협회를 만들 때는 제일 먼저 발기인들부터 모아야 돼요. 발기인들부터. 알겠어요? 발기인들 모을 때 몇 명 이상 모아야 된다? 300명 이상 모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몇 명 이상 모아야 된다? 300명 이상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관 작성하는 거예요. 정관. 1번 지금 보고 답을 하라 그랬잖아요. 정관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정관 작성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야. 창립총회를. 알겠어요? 창립총회를. 그럼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그 총회에서 뭐 해야 돼요? 뭐를 의결합니까? 정관을 의결해야 되는 거야. 정관을. 발기인들이 알겠어요.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해가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통과됐어요. 통과됐으면 그 다음 절차로 뭘 밟아야 돼요? 장관한테 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가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응? 등기해야 돼요. 설립 등기. 설립 등기.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된다. 어디에서 등기를 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까지 맞춰지면은 협회가 성립됐다 안 됐다? 성립됐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봐. 여러분들 1번 문장을 공부를 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질문에 답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럼 자신감이 없어요.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가 그 1번이에요. 네? 됐어요? 2번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이 와야 된다 해놨어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그리고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이 회원이 와야 된다. 20명 이상의 회원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립총회 요건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3번 이 법에서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 협회에
시도에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어? 자, 이 봐봐요. 봐봐. 이법 공인중개사법 41조 4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뭐 두어야 한다가 이거 뭐 둘 수 있다 해놨잖아요. 그 지도에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X야 X. 알겠어요?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휴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거래 정보망 사업을 협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협회 업무잖아. 협회 업무. 그렇죠? 협회 업무. 고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5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법조문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요 봐봐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32조 1항 그대로 뺏기가 시험지문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 자꾸 읽어주란 말이야. 자료를 읽어주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지문이 뭐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제가 자꾸 읽어주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외우려고 자꾸 욕심이 생긴다. 생기죠.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잖아. 외우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놔버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욕심 부리고 외우려고 욕심 부리면 뭐다 넘긴다 못 넘긴다 페이지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4시간 5시간 동안 책상머리에 앉아가 책을 읽었는데 뭐다 조금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 할 거는 많고 아이고 씨 돈 그럼 얼마 안 되고 이래가 되겠나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 에? 욕심을 버려요. 외우려는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자꾸 그냥 뭐 읽어. 알겠어요? 읽어가 이 과목은 읽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런 게구나. 그렇다 하네. 뭐 지체 없이라 하네. 30일이라 하네. 3개월 이내라 하네. 승인 받으라 하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자꾸 읽어라 이 말이야. 그렇지. 이 과목은 그렇게 해요. 민법은 읽어도 뭐 이해가 안 가니까 넘기지를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민법은 민법대로 공부를 하시되 이 과목은 제 시킨대로 하라 이 말이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읽어. 알겠어요? 그래야 반복해서 읽을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다음 109페이지에 8번 봐봐요. 8번 지웁니다. 그렇죠? 기출됐다 하더라도 아실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다음 9번 가면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해야 한다. 재단 하는 글자가 틀려버렸어요. 그렇죠? 사단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단법인. 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단법인이.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에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을 모아야 되잖아. 몇 명 이상, 300인 이상, 5인. 3번 협회는 시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4번 시도에서는 협회의 지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되게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지. 되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저 칠판 봐봐요. 요거잖아. 요거 갖고 시험 지문 낸 거잖아. 그렇죠? 요 시도지사 하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협회는 무조건 누구만이 지도 감독한다. 장관만이 지도 감독한다라는 거잖아. 그걸 틀려버렸잖아. 그렇죠? 5번 장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얼마? 100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5번 틀려. 10번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 그렇죠? 오죠. 근데 이 법인은 재단법인이야, 사단법인이야? 사단법인이다. 2번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장관 맞죠?
3번 협회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는 거 맞죠?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니까.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장관에게 뭐한다? 신고해야 한다. 났습니다. 알았어요. 지부를 설치했어요. 지부를 설치했어요. 알았어요. 지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도에 설치하잖아요. 장관에게 보고합니까?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까? 이거 봐봐요.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했으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돼 있잖아. 그렇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틀렸다 이 말이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신고는 하는데 지부는, 지부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한다? 장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설치 신고는 시도에 하고 감독은 누가 하고? 장관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 5번에 시도지사는 협회에 실무교육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그걸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어디다가 위탁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다가도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1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내놨습니다. 그렇어요. 틀렸어요. 자, 1번 협회가, 자, 그거 보기 전에 요 한 봐봐요. 협회 업무 해가지고 무슨 업무? 고유 업무, 수탁 업무 돼 있어요. 그렇어요. 근데 여기 공제사업 있다 있잖아요. 그럼 공제사업은 협회의 무슨 업무다? 고유 업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거 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잖아. 그런 거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예요. 그 수탁 업무다 이 말이지.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그것도 구별해놔야 된다. 공제사업은 뭐다? 고유 업무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도 고유 업무의 하나고. 그렇죠? 무슨 업무와 무슨 업무?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 있다 이 말이지. 협회가 실무교육 수행하고 있고 연수교육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고유 업무로 사는 게 아니고 뭐 수탁 업무로서 수행하는 기다라는 거지. 그렇어요. 수탁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 개업하고 나면 나중에 뭐 연수교육 꼬박꼬박 2년마다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협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학교 오든지. 그래서 우리 학교도 뭐 위탁받은 교육기관이거든. 그래서 연수교육 합니다. 그렇죠. 지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렇죠. 9월달에 또 합니다. 10월달에 또 합니다. 그렇죠. 그 협회는 수시로 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선택해서 가면 돼. 전국 어디서 가든 간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2년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1번에 1번 봐봐. 협회가 고유 업무의 하나인 공제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겠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 규정의 승인. 그렇죠. 공제 규정. 공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정보망 사업에 있어서는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협회 공제 사업에서는 공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 협회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봐봐요.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영리 사업이다, 비영리 사업이다. 비영리 사업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금융감독 원장, 그걸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문을 바꿔 읽어볼게요. 그렇죠. 바꿔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감독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위치를 바꾸면 O다 X다. X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형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다 아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4번 질문은 하세요. X인데, 그러세요. 자, 봐봐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공제사업의 뭐다?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세요. 공제사업의 대상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에? 자, 봐봐요. 공제사업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지. 대상 하니까 내 그러세요. 여러분이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이런 표현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공탁한다 하는 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제에 가입하고 공탁 설정하고 그렇잖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지고 알겠어요. 개업공인이 되고 나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어이? 보증 설정하게 돼 있잖아. 그 보증 설정의 방법으로 3가지가 허용해놨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공제에 가입해야 되고 공탁 설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설정하는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 질문하는데 법에서 허락하여 하지요. 이 카마 이건 공부 헛바야. 그렇죠.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알겠어요. 꼼꼼하게 안 읽은 거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기억이 오래가. 알겠어요. 자, 읽어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알겠어요. 3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 지금 눈으로 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을 왜 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을 봐봐요.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노? 30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 그 30조 1항 그게 무슨 법? 무슨 법?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에?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알았어요. 공제사업의 대상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에 따른 뭐다? 손해배상 책임질 때가 뭐 공제사업의 대상이야. 자,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뭐다? 공제사업의 대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 그러면 지금 문제로 되돌아와가 11번에 4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채용하여 발생한 거래당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 요까지 읽었어요.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자 칠판 봐요.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지.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들어가지? 들어가면은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대상이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거의 틀려붙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응? 이해됩니까? 에? 에? 공인 그 여러분들 보고 30조 1항 2항 이 숫자를 외워라 소리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1항이든 2항이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뭐다? 공제사업의 대상, 보증보험의 대상, 공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대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이 법 공부한 사람들만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 자, 이걸 더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논점인지.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대가 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업무 개전까지 공제 가입하잖아요. 얼마 이상 가입합니까? 2억 이상이잖아. 그 공제 가입에 2억 이상 가입하잖아. 그렇죠? 2억 이상 가입해놨어. 2억 가입해놨어. 가입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개업무 수행합니다.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갖다가 5억을 발생시켰어요. 5억을 발생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5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공제는 얼마 가입돼 있다? 2억 가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2억까지만 뭐다? 공제금 주는 거예요. 나머지 3억은 나머지 3억은 실제 발생돼 있잖아. 손해는. 그럼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럼 2억만 책임지고 나머지 3억은 책임 안 지도 된다가 아니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민법상으로 뭐다? 여전히 손해배상 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제금으로는 얼마 받아가고 2억 받아가고 나머지 3억은 뭐다? 민법 750조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민법 750조에 따라서 받아가려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돈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왜 받아? 없는데 왜 받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협회 공제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 에이? 협회가 2억을 주잖아요. 그렇죠? 협회는 2억이 있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노? 보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2억까지는 보장이 되고 초과된 3억은 민법에 따라서 책임지긴 지는데 보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손해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많이 받으면 좋으나 적게 받으면 좋으나? 많이 받으면 좋잖아. 많이 받으려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공제를 2억 가입해야 되나 5억 가입해야 되나? 5억 가입해야 되잖아. 5억 가입하려고 하면 돈 많이 나가잖아. 보증금 공제료가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가입해라? 2억 이상으로 가입해라. 2억 이상이 붙어 있는 이유가 최소 2억 이상이다. 5억 가입하고 싶으면 해라. 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자, 11번에 5번 공제 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 표현이 뭐 중요합니다. 앞부분 표현 필요 없고 오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은 또 기억이 까먹어. 그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나왔잖아. 자, 봐봐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이게 이제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해라. 그 소리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깨닫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책임준비금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협회에 2억 공제 가입하기 위해서 공제료로 20만 원 냈어. 20만 원 협회에서 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2억에 대한 공제료로 보험료로 2억을 냈다. 20만 원 냈다 이 말이지. 그게 공제료 수입액 맞아요 안 맞아요? 답을 내. 내가 개업공인중개사 협회에 20만 원 냈다 이 말이지. 그럼 협회 입장에서 보면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아이가? 20만 원에 10%가 얼마고? 2만 원 아이가? 2만 원 이상을 뭐 해라? 책임 준비금으로 뭐 해라? 적립해라 라는 거잖아요. 딴 데 쓰지 말고. 자, 협회가 20만 원 받았어요. 다 쓰고 싶나 안 쓰고 싶나? 다 쓰고 싶지. 다 썼으면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뭐 가고 주노? 그 몇 프로 이상을 적립해라? 10% 이상을 적립해라? 그 소리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꾸 저거 부득이한
이런 경우에만 외워야 돼. 그렇죠? 근데 가급적이면 뭔가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여러분들 돈 넣어요, 안 넣어요? 예금 하나 안 하나? 하잖아. 내 돈 은행에 넣어놓잖아. 그렇지? 그럼 은행은 그거 갖고 월급 주나 안 주나? 가족부고 돈 없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 돈 내놔라 하면 뭐 갖고 주나? 어? 뭐 갖고 주나? 응? 그래서 항상 은행은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항상 뭐다?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예금을 예치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걸 무슨 율이라 그래요? 지불 준비율이라 그러잖아. 지불 준비율. 그렇죠? 예금주가 항상 돈을 인출해 갈 때를 대비해서 뭐다? 일정 비율 이상은 항상 뭐다? 지불할 것을 준비해놔라, 안 해놔라? 해놔라라는 거예요. 지불 준비율. 지불 준비율. 그렇죠? 자, 봐봐요. 지불 준비율을 나라에서 올려보면 어떻게 되나? 나라에서 지불 준비율을 5%에서 10%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지불 준비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은행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이 어디로 들어오노? 은행으로 오는 거예요. 은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은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은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 돈이 모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중에 봐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 그럼 인플레가 걱정되나 안 되나? 인플레가 걱정되죠. 그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나라가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노? 은행으로 다시 돈이 모인다. 시중에 풀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금융기관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또 시중에 풀린 돈이 또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죠? 항상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 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조절하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 수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금리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누가 싫어해요?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끄집어 들이면 누가 싫어해요? 은행이 싫어하지. 금융기관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죠? 지금은 봐봐요. 시중에 풀린 돈을 갖다가 그렇죠? 다시 끌어모으잖아요. 그렇죠? 끌어모으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다? 금융기관이 좋아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자가 고장나치죠. 이자 갖고. 금융기관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리잖아.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데 무슨 금리를 올려가지고?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알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이 알겠어요? 올 상반기만 해도 원래 24년도 상반기도 어제 뉴스 보니까 30조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이자 수익만. 그렇죠? 지금은 그거는 이제 대출을 조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우리 어디 몇 번 하고 있어? 11번에 됐죠. 12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약간 지웁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도만 13번 하죠. 13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 중 관로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모여야 되죠. 발기인이 작성해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하여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청총회
600명 이상이 와야 되죠. 창립총회는. 알았어요? 발기는 300명 이상이 와야 되지만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이 와야 된다? 600명 이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지.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민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이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한 때는 발기인이 작성했으면 나는 정권에 대하여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답 4번입니다. 그런데 3번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 1번과 2번에 들어갈 숫자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나오면 맞춰야 되지.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없어요. 111페이지에 14번 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100% 유지해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 겠어요. 지급 여력 비율.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아니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에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로 만들어 놔라라는 거야. 무조건 돈 없어가 못 준다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죠. 2번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와 일반 회계는 별도로 구분해라 이 말이죠. 응? 여러분들 아세요. 나중에 개업을 하고 나면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하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이미 가입인데 대체로 다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회비를 낸다 안 낸다? 연회비도 있고 월회비도 있어요. 월회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6천원인가 7천원 밖에 안 되지만 월회비가 있다. 그 회비 들어오는 돈하고 공제로 내는 돈하고는 같은 회계로 섞지 말아라라는 거야.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아까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랬죠.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는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끼워 넣기 지문입니다. 자, 그 14번에 4번 지문 있죠. 10% 이상으로 정한다 할 때 앞에 무슨 수입액에 해놨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 근데 이건 기출문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쉴 데 없이. 자, 보면. 협회 총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OX, X 저렇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 자, 15번 지웁니다.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16번 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유 업무의 하나죠.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그렇죠.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해라 했잖아. 그걸 책임준비금 적립해놨는 걸 또 다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용도로 꼭 사용하고 싶으면 승인권자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 3번에 금융감독 원장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차단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다 배울 필요 없어.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하는데 금융감독 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원장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죠. 자, 이 3번 문장하고 16번의 3번 문장하고 그렇죠. 11번의 3번 문장하고 비교를 해봐요. 11번의 3번과 16번의 3번을 비교해요. 11번의 3번은 O입니다. 에?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금융감독 원장이 하지만 알겠어요? 이 공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명령들, 개선 명령들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까? 협회의 지도감독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근데 그 공제사업은 회계사업이잖아.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회계사업이니까 조사 검사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해라. 그래서 감독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검사하는 거예요. 자, 16번에 4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이내에 가는 걸 장난 잘 쳐요. 2개월 이내로 잘 바꿉니다. 주의하셔야 돼.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것은 공시를 해야 돼. 공시. 공시는 몇 개월 이내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한다. 2개월 이내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시 안 하면 500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협회는. 5번 협회는 공제 규정을 정해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승인받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때도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도 공제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운영 규정, 공제 규정 다 승인 대상이에요. 변경도 승인 대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뒷페이지 17번 운영위원회 지웁니다. 필요 없습니다. 18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까 나왔던 거네. 금융감독원장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검사 아까 나왔던 거죠. 2번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에 위반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다? 장관의 권한이다. 한번 봐두시면 되고 3번 등록관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협회의 지회에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데 협회는 지부든 지회든 주된 사무소든 다 누구의 지도감독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이야. 그래서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시도의사도 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도감독을 한다. 4번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항상 지도감독할 때는 정표 제시. 5번 협회가 조사검사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한 경우는 협회가 위반한 거죠. 협회가 위반하면 무조건 500만원 과태료 부과야. 협회가 무엇을 위반했든지 간에 제재는 뭐다? 과태료 부과 대상뿐입니다. 협회를 형사처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협회를 행정처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무조건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협회는. 자, 그렇게 놓고 쉬었다가 또 법령을 끝내보자. 쉬었다 합시다.